꽃 피는 봄이 오면 내 곁으로 온다고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잘랐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님이 지난 23일 재심 첫 공판에서 무죄 구형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방어 행위였다. 과거 검찰 판단이 사회적 편견과 2차 가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는데요. 56년 만에 재심 청구 그리고 61년 만에 무죄 구형까지 지치지 않고 싸워오신 최말자님을 오늘 직접 연결해서 소회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말자 선생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야, 우선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 무죄 구형을 받으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축하 인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선생님 제 이 재심 재판이 끝난 뒤 아직 실감이 안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실감을 좀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예, 재판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모쪼록 좀 마음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예, 이미 물은 엎질러졌는데 네. 수 담는다고 담아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네. 아직까지 진심인지 뭐 긴가민가합니다. 네, 네. 아유, 진짜 네. 그 세월을 어떻게 저희가 뭐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재심 공판에서 이제 검찰이 사건 당시에 이제 선생님께서 했던 이 행위가 정당방위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무죄를 구형을 딱 했을 때 그때 정말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많은 생각이 뒤돌아 보이지요. 그 긴 세월을 내가 참 무죄라는 이 한마디 글자 두 자를 들으려고 여기까지 왔다는 걸 참 많은 걸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재심 기각 사유 중에 반세기 전 사회 문화적 환경은 오늘날과는 다르다 이런 취지도 포함이 됐었는데 예. 예. 그러나 이번 재심 구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무죄다. 명백한 검찰과 법원의 오판이다라고 검찰이 인정을 한 겁니다. 맞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때도 우리나라 법이고 지금도 똑같은 우리나라 법이지 않습니까? 예. 왜 오판을 했는지 자기들이 생각해봐야지요. 예. 네, 네. 지금 이제 그 재심 공판에서 있었던 그 부분을 좀 저희가 읽어드리면 검찰의 역할은 피해자를 범죄는 물론이고 사회적 편견, 2차 가해로부터 보호하는 거다. 과거 이 사건에서 검찰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갔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결과로 성폭력 피해자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사죄드린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피고인이라는 호칭 대신에 최말자님이라고 부르고 또 직접 무죄를 구형하면서 고개를 숙여서 사죄까지 한 건데 이런 풍경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기들이 오판을 했다고 인정했고 예. 그러나 61년이란 내 삶은 어떠한 답인들 답이 됐겠습니까? 예. 쉽게 풀리지는 않겠죠. 예. 그래서 참 검찰의 말과 태도가 그래도 우리 선생님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참 어렵습니다. 예. 지난날 돌아보면 나는 그분들을 쳐다보면 이제 내가 존중해서 그분들이라는데 옛날에는 그놈들이라고 내가 욕을 했어요. 예. 얼마나 화가 나면 돌아보면 감정이 너무 밭이 올라와요. 지금도 역시 마치 분노가 떠올라요. 그죠. 그 오랜 세월이 뭐 이렇게 갑자기 다 해소가 되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드는 생각은 최말자 선생님께서 이제 진짜 그 마음을 좀 잘 다스리시고 정말 좀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바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선생님의 그 최후 진술에 있어서 예. 손으로 직접 눌러 쓴 글을 읽으셨다고 이제 그때 하셨던 말씀도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하는데 혹시 저희가 좀 그 부분도 한번 전해 드릴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예. 국가는 1964년 생사를 넘나든 악마 같은 그날의 사건은 어떠한 대가로도 책임질 수 없다. 두 번째는 피해자 가족들의 피를 토할 고통에 대한 심중을 끝까지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고 꼭 말하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는 61년이란
국가는 나를 죄인으로 살아온 삶은 이제 내게 희망과 꿈이 있다면 우리 후손들이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자신의 인권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법을 만들어 달라고 두 손 모아 빕니다. 그렇게 썼습니다. 예. 네. 또 선생님께서 후손들에게 말씀 중에도 후손들에게 생각하는 마음을 말씀해 주셨는데 부끄럽지 않은 것을 남기고 싶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을 남기고 싶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누명을 벗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죄인이라는 게 아니라는 게 벗어져야만이 제가 회복을 하고 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죠. 예. 억울하게 61년이나 세월을 죄인으로 살은 거 그걸 벗어나고 싶은 거지요. 그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죄인이로 오명을 쓴다는 거는. 그렇죠. 예. 선생님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사실은 참 이게 너무 어려운 싸움이었을 거고 그 시간에 그렇죠. 버티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렵죠. 어떻게 이렇게 버티셨습니까? 제가 어릴 때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제 환경 자체가 예. 아버지는 농사꾼이었고 네. 저는 뭐 나이 18살이니까 이 현 사회 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억울하다는 그거 생각만 하고 예. 언젠가는 내가 이 억울한 걸 유능한 기자나 좀 소설가나 만나서 이걸 사회에 밝혀야 된다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죠. 이제 61년 돼서 이제 물론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그 재심 청구할 때까지는 그런 생각만 갖고 살아왔습니다. 예.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가 이제 재심 청구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일을 진행하게 된 그 동기 그런 거는 따로 있을까요? 동기가 많죠. 제가 못 배웠으니까 또 사회를 몰랐으니까 예. 막 거기 환경 자체가 그렇다고 보고 네. 지금은 제가 공부를 좀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공부를 하고 공부하는 도중에 교재에서 성사랑 사회라는 그 교재에서 예. 많은 걸 이 피해자에 대한 것, 소수자에 대한 걸, 인권에 대한 걸, 피해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그런 걸 힘과 용기를 얻어서 예. 그 생각을 그렇게 나왔죠. 아니 근데 정말 대단하신 게 이게 진짜 내적 동기로 인해서 이렇게 재심 청구를 하신 거잖아요. 공부를 직접 하시고 네.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참 그 과거에 1964년 당시에 성인지 감수성이 지금보다도 현저히 결여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시절에 법정에 몰려와서 죄 없는 최양을 풀어주고 저놈을 구속시켜라 같은 구호를 외쳐주신 여성분들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예, 재판장에 예. 그 좁은 재판장에 40대 50대 엄마들이 얼마나 몰려와서 아우성을 하면서 왜 죄 없는 최양을 구속시키냐고 저놈을 구속시키라고 아우성을 막 몇 번을 그래 했어요. 재판장에서. 예. 예. 그래 하니까 그 뒤에는 자기들이 비밀로 해가지고 그때는 신문하고 라디오밖에 없었거든요. 네. 예. 그걸 전부 비밀로 해가 발행을 안 하고 자기들 비밀로 해가 재판해가 끝을 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했어요. 엄마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방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네. 엄마들이 많이 몰려와서 그렇게 아우성을 했어요. 네. 자, 지금 저희가 이제 뭐 무죄를 받았다. 61년 만에 무죄다. 이게 이렇게 한 문장이지만 이 한 문장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담겨 있고 이게 참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간단하게 당연한 결과인 것 같은데 이 당연한 결과를 받기까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2020년 미투 운동이라는 또 이슈가 있었고 그때 용기를 얻어서 재심을 청구하셨는데 이때 1, 2심이 모두 기각이 나왔었고 이제 대법원이 또 3년이나 넘게 이제 심리를 하면서 재심 절차가 시작이 된 건데 그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예. 지금 그때를 돌아보시면 좀 어떤 게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생각들이? 많은 게 떠오르지. 네. 어떻게 말을 다 하겠습니까? 예. 기각을 2번 시킬 때는 참 내가 욕을 했어요.
응? 뭐 반세기가 넘었단 동, 현 사회가 변했단 동. 그러면 그때도 대한민국 법이고 지금도 대한민국 법인데 뭐가 변했습니까? 이 우리 성폭력 피해에 대한 거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70년 전이나 지금 똑같아요. 그리고 기각을 할 때 내가 욕했어요. 너가 할 말이 없으면 차라리 주디나 다물고 있어라. 이게 말이라고 상식에도 안 맞는 일. 이 판결문을 보면은 초등학생도 이해를 하고, 이게 잘못됐다는 게 판단이 나오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이게 반세기가 넘어서로 뭐 할 말이 뭐 있니 없니 뭐 사회가 변해 서면은 너 이 사회도 변해 따라가야지. 그때는 농경 시대고 산업화 시대, 지금은 미디어 시대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사회가 변해서면 우리 생활 자체도 환경 자체도 그때를 지금 비전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대한민국 이 성폭력에 대해서는 그때 미투 사건이 2018년도 19년도 너무 많이 나왔고 예. 거기서 너무 분노했어요. 내가 예.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나서야 되겠다는 그 용기를 가지고 그때 그렇게 시작한 거죠. 예. 선생님께서 이렇게 또 용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함께 해주셨던 분들, 응원한 많은 분들 덕분이 아닐까 싶은데. 당연하죠. 예, 좀 어떤 분들이 힘이 돼 주셨습니까? 처음에는 모두 다 그랬어요. 시작할 때는. 바위에 계란을 치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도 이거는 아니다. 주변의 여러 지인들과 여러 선생님들이 도움으로 해서 참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제가 앞장서서 내가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결심을 가졌죠. 예, 그래서 오늘이 있습니다. 네. 예. 자, 뭐 정말 안타깝게도 지금도 뭐 이런 성비위 사건들이 뭐 끊임없이 있고 맞습니다. 피해자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 근데 그렇죠. 선생님은 정말 용기가 많으신 분이셔서 이렇게 긴 시간을 싸워내고 이기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고 싶으세요? 예. 근데 저도 혼자서 56년을 가슴에 안고 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혼자서는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밖을 나와서 도움을 청하고 네. 또 지인들한테 힘을 얻고 함께 이 운동을 하게 되면, 인권 운동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저와 같은 이런 오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용기와 힘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오는 재판부 선고 공판이 9월 10일에 열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지에? 나는 아직까지 반신반감입니다. 예. 그래서 마음이 좀 차분하기도 하지만 예.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저희도 계속해서 지켜보고 선생님이 좀 괜찮아지시기를,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시기를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예.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예. 네, 식사도 잘 챙겨서 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말자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자갈차짐의 수요일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2부에서 정치 이슈